자,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입문자들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술서 공부를 시작하셨다면은 자네가 많은 참고 문헌이나 참고 자료를 보면서 이제 본인이 노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서브노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서브노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뭐 흙의 연경도, 컨시스턴시 또는 에트버그 한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보시는 내용은 자, 한 페이지 분량 용어 정의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연경도의 정의, 연경도, 에트버그 한계, 연경도와 에트버그 한계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연경도는 이라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질의 한계를 에트버그 한계다 또는 연경도다, 연경도 한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에트버그 한계 및 이 관련 지수의 공학적 적용성을 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 적용성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만약에 이제 2교시나 3교시나 4교시 논술로 나온다면은 분량이 조금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연경도의 정의, 그 다음에 에트버그 한계 및 관련 지수, 그 다음에 공학적 이용, 평가. 평가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 또는 매점말에 해당이 되겠죠. 이 평가는 결국은 이 어떤 이론들을 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할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적용할 때 어떤 장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생각들을 결론의 내용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적어 주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자료들은 뭡니까? 제가 작성한 건데,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또는 기술사 교재 등을 구입하시면은 다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암기력이 좋으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브노트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러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을 참고로 해도 좋겠죠.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본인만의, 여러분들 자신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각종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흙의 연경도, 에트버그 한계. 자, 이 흙의 연경도를 점성토의 점조도라는 말도 씁니다. 점조도. 이런 용어도 쓰더라. 만약에 점조도라는 용어 설명 문제가 나오면 이게 흙의 연경도구나, 에트버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경도와 에트버그 한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이 에트버그 한계를 표현하는 어떤 기호들이, 이런 식으로 li, pi, si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ic, il, ip, is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등을 보시면은 이런 어떤 기호의 표시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SL, PL, L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WP, WS, WP, W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PI 소성지수는 I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의 방법은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셰립도 함수비 변화에 따라 네 가지 상태 변화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에트버그의 한계의 정의, 종류별 시험하는 방법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겠죠. X성 한계 시험하는 방법, 뭐 소성 한계에 대한 거.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소성 한계, 이렇게 용어 설명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수축 한계 이런 식으로 요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STORY TELLING 즉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의 어떤 스토리텔링 요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송도. 이 소송도도 요 자체가 용어 정의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연경도는 점조도 지수라고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공학적 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X성 한계는 어디에다 이용한다. X성 지수는 어디 이용한다. 이것을 우리가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곳, 소성 지수는 어디서 이용한다. 그 다음에 뭐 활성도. 이 활성도도 용어 정의 문제가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활성도 A. 그 다음에 자, 소성도. 자, 이 소성도도 어떻습니까? 용어 정의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용어 정의로. 이것은 뭡니까? 통일분류법하고 관계되어 있죠. 통일분류법. 통일분류법에서 분류하고 이 셰립토에 대해서 이 통일분류법의 셰립토 분류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소성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강도 증가율. 이것도 어떻습니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용어 정의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지수.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유동지수도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터프니스 지수. 그 다음에 점성도의 선행안밀 여부를 예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선행안밀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에 이런 집안이 있으면은 과거 집안이 만약에 이만큼 있었다. 과거에. 그러면은 요 A점이 있다면은 요 A점의 연직력은 시그마 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거의 이 흙의 밀도가 감마 T였다면은 감마 T에다가 이때 이 높이가 H1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H1을 곱해주면은 이 A라는 흙의 입자에 작용하는 이 연직력 시그마 V가 연적 응력 시그마 V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집안이 여기 있다. 현재 집안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현재 집안의 응력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집안의 감마 T라면은 이때 연직력 시그마 V는 자, 감마 T에다가 이때 요 높이를 H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H2한 값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한 값보다도
훨씬 큰 값, 가거의 이 연직력, 이게 이 흙에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흙을 선행안밀을 받았다 해서 가안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안밀비라 해서 이것도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이 선행안밀 하중이 그대로 현재 집안에서 살아있는 상태.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흙은 어떻습니까? 이 흙은 비탄성 물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압축력을 받으면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비탄성 물체이다 또는 소성 물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암반하고 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흙은 탄성이 전혀 없고요. 암반은 그래도 약간의 탄성 거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터널에서 우리가 암반 이야기할 때 흙하고 암반의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이러한 선형안밀, 가안밀 상태를 판단할 때 이 흙의 함수비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여기 미스 프린트 자입니다. 자, 그때 더블 N 자연 상태의 함수비, 즉 원시료, 자연 시료의 함수비가 이 영경도 시험을 해서 X성 한계가 찾아졌을 때 X성 한계 값보다 함수비가 크면은, 자, 약간만 교란하면은 점성 유출이 될 가능성이 큰 점성도로 판정을 하고, 자, 이 자연 상태의 함수비하고 X성 한계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은 그때의 점토를 정규 안밀 점토라고 이야기하고 NC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상태의 함수비가 이 소성 한계 WP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때는 중가안밀 점토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자연 상태의 함수비가, 자, 소성 한계보다 크고 X성 한계보다 적다. 즉, 이 영경도 그림상에서 자연의 함수비가 여기 좀 있다. 소성 한계보다 크고 X성 한계보다 적다. 이쯤에 있다. 이러면은 이때 점토를 가안밀 점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시료의 함수비를 측정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영경도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자, 그 점토의 자연의 함수비가 소성 한계보다 크고 X성 한계보다 적으면은 가안밀 점토를 판단한다 해서 이러한 흙의 가안밀 상태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흙의 영경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이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공부할 내용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1차로 한번 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개념이 이해가 되었다면은 이제 비로소 2단계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용지, A4 용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인의 서부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즉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용어 정의 한 페이지 분량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일환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용지, 이거 22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답을 쓰는 훈련을 이렇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하는 거고, 혹시 논술 시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2안으로 약간 2페이지 분량으로 또는 3페이지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결국 뭡니까? 본인만의 서부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암기력이 엄청 뛰어난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이 노트를 암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이고 요령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노트나 이런 건 너무 암기 위주로 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사 공부요 너무 편하려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기술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이론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좀 접근하는 게 결과물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용어 정의로 나옵니다. 소성도, 활성도 A, 에터버그 한계, 이런 식으로 소성지수, 다양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식해져야 됩니다. 무식하게 암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유식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림을 가지고 답안지에다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그림 그리는 요령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